반갑습니다. 도하타입니다. 2월 둘째 주, 또 지나갔고요. 리뷰도 간단하게 또 해보고, 그리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은 정말 첫 번째도 종목 선정이고 사실 두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종목 선정입니다. 이 종목 선정만 잘하셔도 진짜 실패 확률을 엄청 낮출 수가 있고, 그게 뭐 단기 매매든 스윙, 중장기든 결국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 결국은 종목 선정이라는 게 첫 단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단추만 잘 끼워도 그 이유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 주 영상까지는 이제 LK캠까지 했었죠. 일주일 동안 열 몇 번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더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등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시장이 조금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조금 그 지수는 아직은 하락 파동이 좀 진행 중이죠. 그리고 어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1.7% 빠져 있는데, 아직은 조정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되게 많았습니다. 뭐 직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몇몇 종목들은 미리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로보티즈 동그라미 쳐놓은 이 자리죠. 금요일날 바로 매수가 들어가고 이틀 만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짧게 놓고 볼게요. 엄청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이 엔캠. 얘네들은 대형주예요. 로보티즈, 엔캠, 하이젠, RMM 얘네들은 대형주거든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입니다. 대형주 눌림 기법, 명확한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고, 엔캠은 이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엄청 큰 슈팅이 나왔죠. 대형주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막 10%씩 상승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자리에 오거나 기법에 잡히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줍니다. 하이젠 RMM도 이날 밑골에 들어갔고 엄청 이틀 동안 크게 올라갔죠. KH바텍은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목요일날 들어가고, 그리고 금요일날 원칙대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잘 나와줬죠. 우린 PTS도 이날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들어가고 엄청 큰 슈팅이 나오고, 로보도 이날 다 들어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100% 팩트입니다. 거짓말은 단 1도 없다라는 거.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뭐 제 이름이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그냥 100%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로보는 이날 들어갔고 이틀 동안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동기어도 이날 음봉에서 들어가고 엄청 큰 슈팅이 나왔죠. 이거는 계양전기도 이날 들어가고 또 얘도 이틀 동안 큰 슈팅이 나와주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이날 들어가고 이틀 동안 다 보이시죠? 엄청 큰 슈팅. 제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눌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차트에 이렇게 해놓고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어떤 종목 선정,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들으면서 차트도 같이 보시게 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도움이 돼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빛과전자는 이날 들어가고 밑꼬리에서 당일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슈팅이 또 잘 나왔죠. 제형솔루텍도 이날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이상 나오고, 뉴로핏도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죠.
이런 걸 먹으면 엄청 기분 좋죠. 그죠? 경방은 이제 샀다가 매수하고 이틀 뒤에, 하루 기다렸다가 이틀 뒤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OS랩도 이틀 만에 큰 슈팅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는 이제 바로 밑꼬리에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잡힌 당일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시가가 11%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먹으면 좋죠. 사자마자 하루 만에, 그죠? 그리고 당일 시간에 단일가에서 뭐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또 분할 매도를 해도 되니까 엄청 기분이 좋죠. 이런 걸 먹으면. YJ 링크는 이날 양봉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원칙대로 장 초반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의 원칙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추가 매수 원칙대로 해서 또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당일날 바로 나왔죠. 12%까지. 하루에 등락폭이 저점 대비해서 18%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세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당연히 또 강합니다. 해성옵틱스에 낙폭 과대로 들어갔고 밑꼬리에 잡아서 당일날 바로 목표가 이상 슈팅이 나와서 잘 끝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N로보틱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이죠. 목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올렸고 금요일, 어제죠. 어제 장 초반에 하락을 하고 바로 또 원칙대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원칙대로 목표가 이상을 가져서 잘 또 수익을 내고 나왔죠. 우리 회원님들 전부 다. 오리엔트 전공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요일 날이 상한가였어요. 상한가였고 어제 금요일 날 일봉 차트로 보면 엄청난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장 초반에 상한가 다음 날, 이건 상한가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눌림에서 잡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의 매수가 들어갑니다. 원칙대로. 그래서 바로 그냥 요거는 사자마자 1, 2분 만에 끝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원칙대로, 기법대로 다 목표가 이상 굉장히 꽤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보이시죠? 이게 저점 대비해서 13% 가까이가 상승이 나옵니다. 엄청 세죠. 그리고 이제 아로마티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얘도 상한가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날 밑꼬리를 잡아놓고 얘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음봉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바로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수익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현대무벡스, 이 종목도 대형주예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거든요. 근데 대형주 낙폭 과대로 해서 이날 이게 분차트로 보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바로 당일날 또 목표가까지 바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 회원님들은 무포입니다. 가진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회원 방에서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뭘 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종목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눌러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2월 한 달 동안 지금 겨우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업일로 치면은 겨우 10일밖에 안 됐는데 열흘 동안 32번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종목을 올려드린 게. 이게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32번에서 32전 32번을 싸워서 30번을 이기고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졌습니다. 근데 이 진 것도 감사 후원방에서는 본탈이었습니다. 이 종가 베팅으로 올린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제가 여기다가 실패로 넣어놓은 건데 감사 후원방에서는 이게 이제 본탈로 마감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 감사 후원방은 12월부터 지금까지 실패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의. 본탈을 그러니까 비겼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었다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승률이죠.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네, 그냥 기법 천재란 말을 써놨는데 뭐 기법 천재, 뭐 기법 마스터라고 불리고 싶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종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할 수가 있는지 분명 그런 부분들이 신기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누적 통계 뭐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지금 12월부터요. 제가 해놓은 걸 보면은 12월에 23번. 근데 무패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23번을 했고 20승 3무. 그 다음에 1월은 좀 많았죠. 아마 이번 달은 또 많을 것 같은데 1월엔 좀 많았습니다. 1월에는 무려 43번을 했었거든요. 43번을 했는데 실패가 한 번도 없었고, 예. 근데 비긴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비겼던 적이 10번 정도의 무승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이 이번 달은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3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번을 이기고 2번이 무패, 비기고, 그래서 총 해보면은 32번, 뭐 거의 32, 75, 98? 맞네요. 그죠? 98이네요. 98번, 네, 거의 100번 가까이를 싸웠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 요거는 진 걸로 쳐야겠죠. 그래서, 단 한 번의 패배, 네, 98번을 싸워서 딱 한 번만 패배했다라는 압도적 승률이죠. 아마 어디서도 보신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승률을 네, 저도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만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게 종목 선정인 거거든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이번 달 종목들 있잖아요. 제주은행부터 해서 현대무백스까지 이 종목들을 눌러보다 보면요. 정말 공통된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드리기가 좀 힘든데 그냥 현대무백스가 떠 있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이런 자리입니다. 다 여기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만 기법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기법들은.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종목을 하려고 해요. 싸니까. 네. 그 어떤 많이 좀 하락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들 있죠. 네. 그게 계속 하락 파동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최근에 몇 달 이내에 어떤 이 최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으니까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졌으니까 그냥 싸 보이니까 하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시죠. 아마도 영상 들으시는 분들 옛날 아니면 지금 현재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자리만 자꾸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가격은 시장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정해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싸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 종목의 가치를 이렇게 싸게 매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야, 여기 사가지고, 한 2년 정도만 버텼으면은 대박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온 종목을 제가 클릭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더 바닥을 기고 지하실까지 파고 들어간 종목들이 더 수두룩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못 버티셨을 거예요. 여기서 샀다고 치면요. 네. 다시 여기 깼잖아요. 그죠? 여기 깨고 내려가는데 못 버티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 선정 첫 번째는 반드시 상승이 시작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박스권을 돌파한다거나 신고가를 돌파한다거나 돌파가 나온 종목을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자리들에서 하면 되는 건데, 반드시 종목 선정의 기본은 네, 상승이 시작된 종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뭐 이건 워낙 흔한 말이라서 네, 말씀드리는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전환이 된 그 초입, 네, 정배열 종목들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라고 다 기본 개념은 아시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보통은 이게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5, 20, 60, 120. 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배열. 정배열이란 얘기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일선이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있고, 그 다음에 121선. 이렇게가 있는 이 포지션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 종목 하시면 되는데, 사실 꼭 정배열이 아니어도 됩니다. 역배열에서도 얼마든지 이 박스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역배열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왜냐,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평선은 따라옵니다. 정배열로. 네. 당연하게도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상승이 시작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셔야 돼요. 파동은 반드시 만들어진다라고 믿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은요, 모든 주식은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그냥 가는 종목은 없어요. 네, 이렇게 가는 종목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파동을 그립니다. 네, 그리고 가죠. 이런 자리를 잡아내시면 돼요. 어렵죠, 이런 거는. 그죠? 네. 그건 뭐 지나고 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한번 눌러봐 드릴까요? 이번 주에 했던 것만. 로보티즈.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먹은 거거든요. 이걸 먹은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 박스권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오죠.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동이 나오죠. 또 눌림이 나오죠. 또 파동이 나오죠. 눌림이 나오죠. 물론 이건 재료에 따라서 가는 어떤 기대의 상승치가 틀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에서 또 항상 강조드린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차트와 재료와 집단성. 네. 차트가 아무리 좋아봐야 재료보다 못하고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봐야 집단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로보티즈. 차트는 엄청 이뻤죠. 그죠? 네, 차트 이뻤고 거기에 재료도 좋았죠.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봇 자체가 집단성으로 움직였죠.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반드시 이런 파동을 그리고 간다라는 거.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였던 거예요. 네. 이게 기법 자리였거든요. 대형주. 그래서 이걸 먹었던 거고. 그러니까 파동은 반드시 만들어지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종목 선정을 할 때 돌파가 나왔어?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눌려주면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추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추가 돌파를 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상한가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단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은 이거를 못 버티세요. 마이너스 20%를 어떻게 버텨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그래, 파동은 반드시 나온다고 하니 나는 눌렸을 때 들어갈 거야. 이 눌림목, 파동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 추가 매수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종목 선정에 해당이 됩니다. 마법의 선 따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에 닿으면은 뭐 바로 간다? 그런 선 따위는 절대로 없어요. 무슨 보조지표, 뭐 볼린저 밴드, 무슨 뭐 엔벨로프, 무슨 뭐 스토캐스틱, 뭐 엄청 많잖아요. 뭐 그죠? 그다음에 또 뭐 RSI 어쩌고저쩌고 막 스토캐스틱 얘기하는데 다 쓸모 없습니다. 그거 다 후행성이고요. 그리고 무슨 그런 선에 닿는다고 해서 바로 뭐 상승이 나오느냐? 세력들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추가 매수의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추가 매수의 원칙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추가 매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해놨어요. 이렇게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저의 표입니다. 밑에 보시면 엄청나게 시트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기법들이거든요. 기법들인데 저는 기법을 150개로까지는 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못해도 200개는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기법들이 제가 하나를 그냥 눌러봐 드릴게요. 이건 샘플로 제가 해놨는데 위에 숨기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숨기기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목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봐요.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종목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해도 돼요. 처음 시작은. 처음에는 많이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서 차트 열어놓고 뭘 작성을 다 합니다. 무슨 내용들을 제가 쭉 가주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뜨면 왜 실패가 떴는지 그 어떤 실패 사례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해서 다시는 어떤 뭐랄까 큰 손실을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실패 사례에 집중해가지고 원칙을 만들고 그게 이제 또 추가 매수 또 말씀드리면은 어떤 바로 선을 닫고 상승하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추가 매수가 종목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요. 기법에 따라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일단 추가 매수는 반드시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근데 배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의 배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가보면서 데이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이 3의 배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가고 또 4의 배수, 5의 배수까지 뭐 6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한 2, 3, 4, 5 정도 해서 배수로 가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여기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뭐 마이너스 2, 4, 6, 8로 해봤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접어요. 접고 다시 또 마이너스 3, 6, 9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넣어가지고 며칠 이내에 아니면 뭐 보통 며칠 이내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가 이상이 얼마가 나오더라. 어느 정도까지 슈팅이 나오더라. 그래서 수익 폭이 뭐 예를 들어서 4%, 뭐 6%, 뭐 8%, 10%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종목의 캔들 시가, 고가, 종가, 저가를 여기다 다 써놓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시가, 고가, 시고 저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캔들 다 써놓는 거고 양봉이면 양봉, 음봉이면 음봉 이런 식으로 다 써놓습니다. 가격도 다 써놓고 뭐 그 가격 그 대비폭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건 거래량이에요. 제가 다 지금 숨기게 해놨는데 거래량이 갱신이 됐는지 아닌지 뭐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 거래 대금도 다 써놓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걸 다 겪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힘드시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드시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마법의 선 따위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 보조지표, 네, 저는 뭐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 어쩌고 거기에 닿으면은 뭐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추가의 기본 원리, 밀집과 확산. 네, 밀집이 됐으면 확산이 될 거고, 확산이 되면 다시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 다시 또 붙게 되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또 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낙폭 과대 있죠. 급등이 나오고요. 단기 낙폭 과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요 선 어떤 보조 지표를 하나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격을 보고 사는 거예요. 무슨 특정 뭐 보조 지표 어쩌고 그걸 맹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기본 원리를 보고 사는 겁니다. 대신 그 보조 지표가 네, 이 여기 쓰고 있는 보조 지표가 어떤 이 이격을 좀 잘 눈에 한눈에 딱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격, 이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원리, 첫 번째 상승, 급등, 그리고 첫 번째 급락 파동, 그러면 반등은 주고 죽더라. 그리고 이 종목은 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 원리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경방은 짧은 단기 낙폭인 거죠. 네. 대부분 똑같습니다. 저희 이 모든 종목 있죠. 좀 전에 눌러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YJ 링크 하나 빼고는 얘만 양봉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가는 놈이 잘 간다라는 원리인 거고, 얘도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기법이에요. 네, 저의 시그니처 기법인 기봉이라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당해서 하는 거고,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종목은 음봉에서 들어갑니다. 네, 기다리는 매매란 얘기죠. 네, 그 하락 파동, 파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법 만들어지고 그 파동에 입각해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올 때 끝내는 매매,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꼭 그 파동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보통 많이 그 추가 매수는 알고 있는 분들은 참 많아요. 일명 물타기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엄연히 틀립니다. 추가 매수는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원칙에 입각한 매매인 거예요. 근데 물타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마이너스 10% 많이 빠졌네. 그러면 또 추가 사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원칙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잖아요.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쇼츠도 보다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최고다. 반복만이 고수가 되는 어떤 지름길도 아니죠. 그냥 왕도죠. 정석인 거죠. 그래서 반복이 물론 지루해요. 하시다 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했던 걸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근데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요. 달라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다이어트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다이어트야말로 정말 반복인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달리고 유산소 운동 계속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것이고, 차트 분석, 데이터 만들고 이런 것들도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또 비중 베팅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 종목 선정. 그리고 뭐 저는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여기에 공짜로 무료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무료로 올라와 있을 건데 종목 선정의 원칙. 여기서 제가 맨 써놓는 게 있죠.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종목 여긴가? 지금 무료니까 그냥 이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수십만 개의 차트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제로보다 못합니다. 100%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쟁이들은 반드시 깡통을 차게 돼요. 저도 차트쟁이였고 옛날에는 차트만 맹신하고 그러다가 깡통도 많이 차봤고 차트는 기본입니다. 기본. 반드시 재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 선정에서 이거보다 좋은 말은 없습니다. 재료 분석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를 분석을 했는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집단을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은 그 재료가 같은 재료로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인 애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보통 우리는 그거를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집단성 테마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강합니다. 패거리를 짚고 우르르르 움직이면 얼마나 그죠? 어깨뽕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냐?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희가 지금 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로봇 테마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대동그룹주예요. 근데 아마 전쟁 복구 우크라이나 그런 쪽이고 뭐 제주은행, SK증권은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 뭐 SK증권은 또 뭐 증권형 토큰 그쪽이기도 하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저거죠. 전쟁 복구 테마, 다날도 스테이블 코인 테마고 일진파워는 원자력 테마고 이렇게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두 투어는 뭐 당연히 여행 테마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바이오랑 같이 뛰었는데 지금 뭐 여기 해석 뭐 이렇게 오리엔트 바이오가 뛴 이유는 최근에 뭐 동전주 상패 기준 뭐 만들어 가지고 동전주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동전주들이 아마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경방 같은 경우는 토지 개발 기대감 이거가 있었죠. 천일고속, 동양고속부터 해가지고 대성산업 뭐 다 매매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집단성 테마주들이 거의 줄을 잃어요. 그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 가장 큰 돈이 쏠립니다. 우리나라는 테마를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엄연히 반도체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테마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 수두룩하잖아요. 뭐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뭐 테마 다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성을 파악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면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실패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승률이 압도적인 승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혹 주식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물론 매수를 하기 전에 큰 수익을 바라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할 때 어떤 수익을 바라고 매수하는 건 당연히인 거죠. 저는 이제 어떤 기법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내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싸웠는데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승률은 그냥 결과입니다. 그냥 과정은 저는 제가 쫄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겁이 많습니다. 워낙 깡통 많이 차봤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서 종목을 올려볼까,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종목 선정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막 재료, 그 다음에 공시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종목 선정에서 공시 체크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이 얘기를 또 까먹을 뻔했네. 이 공시 있죠. 각각의 종목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하나를 뭐 N 로보틱스 한번 눌러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경방이 있으니까 000050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공시 같은 게 뜨잖아요.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뭐 과열 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시를 체크를 많이 하시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지금 여기에 떠 있는 게 없지만 여기서 뭐 아실 거예요. 일반 공모 유징이 뜬다거나 그럼 박살나죠, 그죠? 그 다음이 잘 모르시는 것 들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간과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추가 상장입니다. 네. 공시에 반드시 추가 상장이 뜨게 돼 있거든요. 네. 추가 상장을 그 공시가 떴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언제 상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추가 상장이 되는 종목들은 항상 이 종목에 그 반기 보고서 있죠. 예, 그 종목들 들어가면은 금감원 공시에 반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증권의 발행을 통한 뭐 어쩌고 자금 조달 뭐 어쩌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걸 눌러 보시면은 또 이 추가 상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회사가 발행한 그 사채 있잖아요. 예, 전환 사채라던가 뭐 CB, 그다음에 뭐 BW 이런 거 있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많이 잔량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내가 골랐는데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종목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종목이 어떤 리스크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승률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제가 상한가 기법을 마무리를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상한가 기법, 요즘은 다 상한가 기법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법들 여기 있는 거 잘 안 하고 네, 잘 안 하고 수없이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기법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한가 기법을 완성을 하고 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나는 진짜 이제 무슨 시험 범위 다 끝낸 것 같아요. 막 이 주식 시장 이제 실전 투자가 어떤 시험이라고 하면 네,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시험 범위를 나는 뭔가 다 끝내놓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사실 저는 좀 즐겁습니다. 굉장히 네, 되게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기대감이 된다는 얘기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시험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답을 쓸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을 다 그렇게 데이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 내일 또 무슨 종목이 오면은 와, 그래, 이 종목을 또 뭐 얼마 또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 네,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잃지 않으려는 노력, 저는 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저는 경계를 합니다. 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100%의 기법은 없기 때문에 실패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실패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주제인 종목 선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달로 두고 보면은 매매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들도 되게 많고. 근데 매매를 쉴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달라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뭐 또 이거는 주식이랑은 좀 약간 별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모든 거는 다 하나로 통한다. 뭐 만류기종 이런 일맥상통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뭐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일단 바다에 나가서 또 고기를 잡는 어부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이 주는 대로 저는 제가 그냥 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시장이 주는 만큼만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의 어떤 모토로 삼고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리고 시장이 주어지는 만큼 버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주식은 종목 선정이 시작이고 종목 선정이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네, 설 연휴니까 한번 요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종목들 여기 말씀드렸던 종목들 짧게 지나갔지만 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는 자리가 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의 원리, 뭐 단기 급락, 단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그다음에 재료 파악, 집단성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씩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시장 상황이 와도 네, 폭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해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모두 올해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아타였습니다.